350만 도민 모두가 감시자가 되는 시간, 감시자들 반갑습니다. 이하롬입니다. 우리 지역의 크고 작은 이슈와 정책들을 꼼꼼히 감시하고 우리가 바로 이 지역의 주인임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줄 네 분의 대표 감시자들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특별히 대표 감시자가 바뀌었습니다. 저도 이분들 참 오랜만에 뵙는데요.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동수 노창섭 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의원님? 저는 일단 좀 건강이 좀 안 좋아가지고 네. 건강 관리하는데 좀 신경을 많이 썼고요. 네. 그리고 좀 마음을 비우느라고 지금 마음 내려놓기. 네. 마음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 20초 말씀하셨는데 막 그 어려움이 막 느껴집니다. 네, 그렇죠. 의원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진짜 바빴습니다. 네. 예, 감시자가 없는 6개월 동안에 창원시 현안이 너무 많았거든요. 예를 든다면 스타필드 건립 문제가 쟁점이었습니다. 또는 또 구산 향강단지, 네. 마산 향신도시, 그다음에 민자개발공원. 이게 대형 사업, 민자 사업이거든요. 수천억이 들어가는데 언론이 제대로 이제 이렇게 작동이 안 되다 보니까 창원시 시정 감시가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답답하겠습니까? 네. 억울해서. 근데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온 거는 이게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기분입니다. 그 정도로 제가 기다렸던 프로고 네. 기다렸던 방송이었습니다. 네. 이 두 분을 모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감시자들의 출연해서 한 발언 때문에 소송을 당하신 분이 세 분이 이렇게 앉아 계십니다. 그때 SM타운 관련 그 얘기를 나누다가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기억하세요? 정확히 어떤 말 때문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예, 정확하게 기억하죠. 네. 제가 50년 넘게 인생을 살면서 민사소송을 처음 당해봤기 때문에 네. 당연히 기억납니다. 저기 정확하게 제 기억으로는 1년 전입니다. 1년 전에 요 감시자 프로에 나와서 SM타운 건립 과정의 문제점과 특혜 의혹, 여러 가지 문제 제기한 거, 북면 오페스 문제, 왕류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그 방송이 나가고 얼마 안 돼서 우리 김용구 기자를 제외하고 세 사람한테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가 있었고요. 어제 동지들입니다. 어제 동지들이고. 네. 근데 저도 기억이 납니다. 이게 미관식으로 용도 변경을 해줬지 않습니까? 그 한 줄이 1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1억 했죠. 그다음에 KBS도 해가지고 총 5억의 소송이 당한 거죠. 그래서 저도 생애 처음으로 소송이 당했고요. 기자회견도 처음 해봤습니다. 같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저는 당시에 유일하게 소송이 안 걸렸었는데요. 왜 안 걸렸는지도 좀 고민을 해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왜요? 걸리고 싶으셨어요? 아니 그때 같이 방송을 했잖아요. 네. 근데 저만 유일하게 안 걸었으니까 당연히 궁금하죠. 네. 그래서 그때 방송도 좀 모니터를 해봤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큰 차이점은 못 느꼈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태 씨가 발언이라든가 두 의원분이 발언한 거랑 제가 발언한 거랑 이게 뭐 수위의 차이인가 좀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아직 답을 좀 못 내렸습니다. 그때도 그랬지만 마음고생이 좀 심하셨잖아요. 네. 저는 뭐 시민들한테 칭찬은 별로 들어본 기억은 안 나고요. 네. 무능한 시의원 또 시정의 딴지만 걸어서 지역 예산 배정에 소외된다. 그래서 뭐 지역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성 있는 시의원이다. 네. 다음 선거에 심판받아야 된다. 뭐 이런 이론이 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요. 네, 그래서 아마 정말 그때 건강도 안 좋았지만은 바로 사퇴하고 그만둘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역할을 못했구나 반성도 하고 또 뭐 제가 제대로 시의원 역할을 못했으니 뭐 그런 비판도 받지 않겠나 그렇게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뭐 다음 선거에는 출마하지 않겠다 그런 결심하고 또 주민들한테도 막 그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선거는 안 나오시나요? 출마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아마 김동수 의원이 이제 그 당시 지금 무소속입니다만은 그 당시 자유한국당 시키면 여당 의원이죠. 여당 의원이 시장에 딴지를 걸다 보면은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일정 정도 있을 것이라 저는 이제 야당이다 보니까 뭐 당연히 비판이 덜한데 실질적으로 야당 성향의 지지자를 제를 뽑아준 거고 또 김동수 의원이 여당이다 보니까 아마 마음고생이 많았을 것입니다. 네. 저희 일반 소시민 도민 입장에서 창원시장에게 시정에 관련된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억 원의 소송으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건 입에 재갈 물리기라고 일반 시민들이나 청년들이나 그 어머니들 뭐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시정에 참여하지 말라는 소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혹여나
김용훈 기자님께서 이 소송을 안 당했던 거는 기자라서 안 당했는 정말 그런 일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도 그 생각을 해봤는데요. 근데 그것도 정확한 답은 아닌 것 같고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좀 예, 우리 뭐가 세 다릅니까? 사람은 말할 때 인상을 좀 많이 쓰고 근데 이분은 좀 많이 웃어요. 그러니까 저희 오늘도 아슬아슬한데요. 살짝 웃으면서 얘기를. 좀 많이 웃어야 되겠네요. 네네. SM타운, 정확히는 SM 문화 복합타운 조성 사업이죠. 지난 2016년 11월에 감시자들에서 처음 다뤘고요. 그 이후에 계속해서 사업 진행과 관련된 의혹들이 제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여전히 창원시의 명쾌한 답변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경상남도에 감사가 있었고 이제는 검찰이 SM타운 사업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이 얘기를 오늘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감시 리스트는 SM타운 검찰로 넘어간 공입니다. 안상수 시장이 강조하는 지적이자 창원시의 대표적 대형 개발 사업입니다. SM 엔터테인먼트가 운영자로 참여해서 화제가 됐었죠. 먼저 이야기 나누기 전에 그동안 제기됐던 SM타운 관련 의혹들 화면으로 정리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획기적인 도약을 위한 SM 문화복합타운 조성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을 한류문화 관광도시로 만들겠다며 창원시가 추진 중인 SM타운 건립 사업. 하지만 토지 매각 가격과 지구 단위 계획 변경, 용적률 상향, 판매부 특약 해제 등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사업자 선정을 둘러싼 의혹도 컸습니다. 리얼티 플러스 주식회사를 최종 사업 시행자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자본금 5억의 종업원 10명, 2007년 설립 이후 사업 실적이 하나도 없는 업체죠. 네, 실증 없습니다. 이 회사의 자본금은 5억 원이고 직원은 8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팔룡동 노른자의 땅을 알고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는지 그 참여 경위가 참으로 궁금합니다. 리얼티 플러스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한 결과 당시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한 사람의 이름에 주목하게 됐는데요. 2007년 대표이사로 이름을 올린 이모 씨. 그는 8, 90년대 철거왕으로 악명을 떨친 이금열의 친동생으로 밝혀졌습니다. 철거왕 이금열은 철거 현장을 폭력으로 물들였던 다원그룹의 회장.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다원그룹에 대한 탐사 보도를 이어온 기자를 만났습니다. 일단 다원그룹의 모태는 적준이라는 회사입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조직폭력배들이 그 사업에 이제 기업 활동에 참여를 하면서 사람이 죽은 것뿐만이 아니라 그 철거 현장에 들어가서 그 막 주민들을 상대로 막 성폭행, 막 일반인 폭행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이요. 다원그룹 이금열 회장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까지 손을 뻗치다 결국 지난 2013년 1,000억 원대의 횡령 및 사기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당시 공소장에 같이 이름을 올린 이가 이금열의 친동생이자 리얼티 플러스의 이사였던 이모 씨. 역시 다양한 혐의로 실형을 받았습니다. 취재를 할수록 SM타운 사업자에 대한 의구심은 더 짙어지는 상황. 당시 창원시는 어떤 입장이었을까요? 저희들이 전혀 인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등기 이사 부분에 이런 것들 저희들이 검증 못한 부분은 어느 정도 뭐 기책 사고가 있다 하면 인정을 하겠지만 나중에 운영법인을 설립할 때 그때 저희들이 한번 정리를 다시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SM타운 건립 후 SM 엔터테인먼트가 어떤 역할을 할지도 핵심 사안입니다. 특히 시장님이 또 하고자 하는 이룩하는 것에 경제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문화로서 크게 되는 아시아의 최고의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SM타운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12월에 설립한 SM타운 운영법인에서 SM 엔터테인먼트 소유 지분은 자회사를 포함해 10억, 전체 55억 가운데 18.2% 수준입니다. 문화예술도시 창원의 거점이 될 SM타운 사업. 창원시의 장밋빛 전망은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이 SM타운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 정말 현실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짚고 넘어가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먼저 이 SM타운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볼까요? 예, 그 창원시의 그 문화예술도시 그 건립의 일환으로 한류 문화의 메카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기지로 그 안상수 창원시장이 이제 주력하고 있는 사업이죠. 네. 창원시는 SM타운 조성을 발표한 지 4개월 만에 관련 행정 절차를 이렇게 신속하게 마무리를 했는데요. 매우 빠른 속도로 마무리를 한 것이죠. 우선 시유지인 그 팔룡동 일대 땅을 그 사업자에게 팔아서 이제 미관직으로 이제 용도 변경을 했고요. 사업자가 여기에 이제 49층의 주상복합 아파트 4개 동과 28층의 오피스텔을 짓고 그 분양 수익금으로 이제 SM 문화복합타운을 짓는 방식인데요. 그런데 이제 이 SM 타운은 20년간 이제 시행자가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그러니까 연예기획사인 SM이 뭐 임대료라든가 큰 부대 비용 없이 네. 무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게끔 그런 조건을 준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20년 동안 운영한 뒤에 이제 창원시에 귀속되게 된 것이죠. 네. 그런데 이 SM타운 그 방금 설명 들으셨지만 그 분양한 수익금으로 SM타운을 짓는다. 그리고 주상복합시설과 오피스텔이 거의 86% 정도 되거든요. 이게 과연 문화 사업이냐 아니면 부동산 개발 사업이냐 이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리고 SM타운 부지가 평수로 7,약 200평 정도 됩니다. 네. 예, 7,200평 중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85.몇%가 아파트하고 주상복합입니다. 실제 SM타운 문화복합타운 한 15% 전후. 그것도 주차장 포함하고 이렇게 하면 실질적인 내용 등들은 SM타운 한 10% 전후밖에 안 된다고 보고요. 네. 이게 1,180세대의 주상복합 아파트를 지어서 그 이익금으로 SM 짓는 건데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제가 이게 가져왔는데요. 이게 전체 부지에 대한 조감도입니다. 실제 아파트고 요 SM은 요 조그만한 거죠. 이렇게 카메라 보이는 건 모르겠는데 실제로 주상복합 아파트거든요. 아. 여기가 이제 팔룡에 홈플러스 사거리인데요. 네. 이게 여기에 이제 약 1,200세대고 그 옆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이제 39사단 스타필드 입점 지역이 5분 거리입니다. 가깝죠. 예. 그다음에 조금 바로 그 옆에 6,100세대의 유니시티 아파트가 있습니다. 또 최근에 문제 소송까지 걸린 사업미자개발 공원이 약 2,000세대입니다. 이게 이 일대에 약 그 10,000세대가 이전으로 2020년 전으로 다 입주를 하게 되거든요. 이게 주상복합 아파트이면서 교통 유발적이고 환경 문제도 심각할 것으로 저는 예상됩니다. 네. 그러니까 애초에 2015년 8월 28일 날 리얼티 플러스에서 창원시에다가 민간 사업 제안을 합니다.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창원시에다가 사업 제안서를 냈어요. 내니까 이런 제약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럼 자기들이 이거 풀 수가 있느냐? 도저히 풀 자신도 없을 뿐더러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창원시가 공모사업으로 전환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행정상 제약들은 누가 풀어줍니까? 창원시가 풀어주고. 그러면은 그 공모에 응모해서 낙찰만 받으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앞에 있던 우리가 용역을 해서 심의를 받고 하는 모든 과정이 생략되잖아요. 그러면 비용도 줄이고 시간도 줄이게 된 겁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문제가 이뿐만이 아니라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짚어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상하다, 의아하다 지금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저희 감시자들에서 계속 제기한 문제들인데요. 어떤 것들이 있었죠? 네, 뭐 지금 두 의원분들이 좀 하신 말씀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분량 조절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저는 요점만 좀 짚어볼게요. 네. 사업 설명이 없이 이루어진 그 비공개 단독 입찰이고 그리고 이제 시유지의 이제 저가 매입을 둘러싼 토지 감정 평가의 적정성 그리고 의회 승인이라든가 이제 일련의 이제 행정 절차상의 문제 또 이제 사업 부지 용도 변경과 이제 용적률의 조례 위반 여부라든가 또 환매부 특약 해제 이 부분도 문제가 되죠. 그리고 SM 사업의 이제 이 지분과 시와의 수익의 이 지분 관계 등 이런 부분들이 있죠. 네. 저도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는 수차례 언급을 했지만
가장 의심스러운 것이 사업자 선정이죠. 그런데 이 리얼티 플러스가 사업 실적이 없었고 그다음에 자본금 5억에 직원이 8명입니다. 이게 상당히 대규모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는 좀 직원이 영세한 게 사실인 거죠. 그다음에 이 리얼티 플러스를 찾아 올라가 보니까 다원이라는 철거 업체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시가 몰랐다는 것이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알았다면 모른 척했다는 것은 또 직무유기인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사업에 관련돼 가지고 시의원이나 언론이 어떤 정보나 자료를 요구하면은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생겼던 것이고 투명하지 않다는 거죠. 네, 지금 저희가 제기하는 의혹의 제목만 들으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걸 오늘 하나하나 최대한 쉽게 풀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경상남도가 감사를 벌였고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제기한 의혹들이 대부분 다 사실로 지적이 됐습니다. 경상남도가 SM타운에 대해서만 감사를 추진한 게 아니고요. 특정 감사라고 해서 도내 사업장에 대형 사업장에 대해서 감사를 다 벌인 거예요. 네. 근데 그중에 이제 그 SM타운과 관련해서 이제 적발이 된 사항들이 이제 다수 나온 것인데요. 민간 투자자 공모와 그다음 지구 단위 계획 변경 그리고 주상복합 용지 용적률 결정 등이 부적절한 것으로 지적이 됐고요. 앞서 감시자들에서 제기된 의혹을 중심으로 이제 세부적으로 한 10가지 정도 위반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근데 이제 그 징계는 이제 관련 공무원 12명이 문책을 받았는데 이 중에 경징계가 2명이고 훈계가 10명입니다. 훈계는 네. 말 그대로 그냥 훈계하는 훈계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사업비는 12억 원의 삭감선에서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저는 의아한 게 뭐냐면 지금 뭐 앞서서 뭐 용적률을 높여줬다거나 뭐 지구 단위 계획 변경을 했다거나 이것이 그냥 개인의 공무원이 그래요? 그럼 용적률을 좀 높여드리죠. 그렇습니까? 그럼 지구 단위 계획을 한번 해보죠. 변경을 한번 해보죠. 이렇게 할 수 있는 스케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책임자가 그거를 지시한 예. 상부 지시자가 있을 텐데 그분은 왜 징계를 받지 않고 이 일반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은 건지 저는 이게 너무 의아해요. 그래서 지금 검찰에 고발된 상태고, 예. 네. 이번 경상남도 감사 결과를 요약하면 시의회와 언론과 특히 감시자들이 제기했던 문제가 90% 이상이다. 네. 우리 공이 컸습니다. 네. 어떻게 저는 보셨어요? 이제 이 감사 결과를 보고 제가 지금 조금 오래되겠어요. 네. 네네. 저희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진다. 그 과정에서 우리 김동수 의원의 그 겪었던 마음고생은 진짜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일선 행정 집행하는 기관에서 이 한마디는 그 주민들의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이제 강범위하게 저로 인해서 지역 사업, 지역 개발에 상당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또 사업이 늦어진다 이런 게 있고 그걸 저한테 막 물어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네. 그럴 때마다 제가 답변하기가 제 자신을 변명하자니 그렇고 그래 뭐 아까 우리 노 의원 말씀처럼 진실은 묻혀지지 않고 언젠가는 이제 밝혀진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렇지만 이게 저도 사람이잖아요, 그죠? 저희 가족들이라든지 이제 그리고 저 SNS 통해서도 상당한 그게 있었습니다. 문자 폭탄도 좀 맞은 적도 있고. 근데 이제 감사 결과 저 도의 감사 결과 보고 저는 이런 감을 받았습니다. 이거 마치 판사의 판결문 같은 느낌 받았어요. 그 경상남도도 마찬가지로 새누리당 정권이잖아요. 상원시도 마찬가지고 같은 정당이 집권하고 있는 당에서 감사했는데 이 정도 결과가 나왔다. 만약에 정권이 바뀐다. 지방 정권이 바뀌었을 때 저는 어마어마한 후폭풍이 불겠구나. 네. 한편으로 두려운 마음도 들었어요. 의원님 좀 웃으셔야지 소송을 좀. 제가 좀 지금 1순위입니다, 1순위. 네, 알겠습니다. 네. 그 김동수 의원께서는 그 SM타운에 대해서 의혹 제기를 한 이후에 SM타운 일뿐만이 아니라 그 본인 지역구에서도 항의를 받고 정당한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많은 공격을 받으셔서 이 감사 결과에 대한 감회가 남다르시고 또 눈시울도 좀 촉촉히 단식을 또 오랫동안 네. 하셨잖아요. 한 달 넘게 하셨죠. 그랬습니다. 네.
이 얘기부터 또 하나하나 자세히 짚어가겠습니다. 우선 시가 소유한 토지를 팔려면요, 시의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절차부터가 무시가 됐죠. 예, 여기 부지가 이제 팔룡동 창원 고속버스 터미널 뒷부지거든요. 이게 진짜 노른자입니다. 제가 봐도. 이게 이제 공유재산이 7,200평 정도 되지 않습니까? 큰 평수죠. 그래서 이 매각하려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계획을 세우고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절차를 생략하고 그것도 510억 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도감사 결과가 나온 게요. 도감사 결과 제가 이제 뒷얘기를 들어보면은 아마 39사 부근 땅이라든지 중앙역세권이라든지 인근 무지를 다 조사를 해서 비교해 보니까 최소 209억에서 최대 이제 574억까지 더 받을 수 있는 것을 쉽게 말하면 510억 팔았는데 1,000억 절차를 제대로 지키고 제대로 감정을 했다라면 1,000억 정도도 받을 수 있었는데 실제 510억 매각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최대하고 최소를 차이는 있지만 이렇게 평균 따지도 300에서 400억 정도 헐값에 이렇게 매각한 겁니다. 이건 진짜 특혜 중에 특혜는 거죠. 금전적 특혜가 3, 400, 땅 파는 데만 벌써 3, 4, 평균 3, 400이 있었다는 거죠. 네. 근데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류 체험장을 만든다고 했는데 고층 아파트를 분양을 하는 거예요, 또. 물론 이제 사업의 진행 과정상 수익을 내서 그걸 창출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의 과정으로서 이제 고층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한다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지금 이게 이제 이게 SM의 그 컨텐츠를 유치하는 게 주가 돼야 되는데 그 과정으로서 역할로서 그 사업자의 사업 진행은 역할이 돼야 되는데 사업자의 사업 진행이 주가 되고 SM의 그 컨텐츠를 유치하는 것이 부과되지 않을까. 이 노파심이 가장 큰 걱정인 것이죠. 주객이 전도되는 게 아니라. 주객이 당연히 우리가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제가 아까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첫 단추가 뭐냐니까 민간이 제안한 수익성 사회예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 속에 이 사람들이 자기 사업의 수익성을 제대로 담보하기 위한 방법이 뭐냐. SM타운을 유치하겠다. 함께 짓겠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의 출발은 이걸 가지고 이 아파트, 이 주택 사업을 최대의 수익을 올리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생각했다는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게 원래 출발이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그걸 해보려니 장애 요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못 풀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공모 사업으로 전환한 겁니다. 그런데 창원시에서 가만히 보니까 이게 괜찮단 말이에요. 이 사업이. 네, 그래서 공모 사업으로 전환해주면서 장애 요인들은 우리가 제거해준다. 대신에 이러이러한 문화복합타운 시설을 해서 기부 체납하고 뭐 어떻게 한다. 이걸 이제 공모 조건에 넣었죠, 그죠? 근데 우스운 거는 공모라는 거는 그죠? 공개 경쟁 입찰이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창원시장은 의회 단상에서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답변을 그래 했었고 몇 차례 했습니다. SM을 유치하는데 자기가 공을 세웠다고. 그러면은 공개 경쟁을 하는데 어느 특정 업체가 SM을 컨택하는데 도와줬다. 공정한 공모의 룰을 깬 거잖아요. 시인을 한 셈이네요. 네? 네. 그건 지금 법을 위반했다고 자기가 시인한 겁니다. 자기가 아마 그 취적 사업을 내시고 싶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뭔가 잘못했다는 걸 자기도 모르게 시인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 문제 출발점부터 잘못된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방금 제가 첫 질문을 드렸던 의회 승인이 없었다는 점. 그러면 두 번째로는 이 공모 신청 자격 자체가 되지 않았는데 신청을 했고 단독 입찰로 낙찰이 됐다는 점. 이 전체가 문제가 되는 게 다 민자 공모 사업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특히 이제 SM 문제를 말씀드리면 SM 조금 전에 방송했던 여러 문제가 되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자본 자체가 리얼티 플러스가 다운그룹의 전신이라는 태생적인 문제도 있었고 이 공모 지침서대로 공모를 해서 하려면 최소한 자본금이 46억 원이 돼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모 받았을 때는 자본금이 40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자격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격이 안 되는 업체, 부적격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한 거죠. 쉽게 말하면 어떤 뭐 사업을 정당성을 하기 위해서는 절차적 정당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 절차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당연히 갖춰야 될 그 형식마저도 갖추지 않는 부당한 거다. 그래서 이 감사가 정확하게 지적된 것입니다. 제가 하나 더 짚어야 되겠어요. 아까 우리 그 질문하신 것 중에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부분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게 이제 우리 이제 물품관리법에는 일반 입찰을 하면은 일반 입찰하면 공개 경쟁이에요. 그 제한을 두면 안 됩니다. 누구든. 그렇죠. 제한이라는 게 뭐냐니까 그것도 여기에 사전 제한을 뭘 두냐니까 문화복합타운 건립 및 기부 체납이에요. 그러니까 사전에 아직 사업도 하지도 않았는데 그 팔룡동에 그 부지에 문화복합타운을 지어야 돼요. 거기다가 공영주차장 부지를 조성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제대로 안 된 일반 사업자들은 아니 사업도 안 했는데 벌써 1,010억 까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수익이 날지 않나. 자기들이 사업성에 대한 검토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입찰이 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가하고 싶은데 과연 매각 가격을 얼마로 써야 될지 자기들은 지금 이거에 대한 제하 감정이 506억입니다. 506억 얼마거든요. 근데 얼마 써야 되겠어요? 근데 지금 컨소시엄은 정확하게 0.71% 업되어 있는 510억에 써냅니다. 0.7% 업했어요. 경매 시장이나 우리 입찰에서 0.7% 1% 미만의 에서 낙찰받았다. 신의 한 수입니다. 신의 수를 둔 거예요. 그만치 이게 가격 그걸 줄였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애지력을 갖고 있다고 저는 보여지죠. 네. 그러니까 제한 입찰을 했다는 것 자체도 상당한 문제점이고 이거의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왜냐하면 향후에 민간 제한 사업, 대규모 민간 제한 사업 차원이 많이 있고 많이 합니다. 근데 이런 걸 만약에 어겨버리고 제한 입찰을 그냥 허용해버린다고 만약 한다면은 향후에 이런 일이 또 재발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하게 짚고 가야 된다는 거죠. 네. 도에서 지적한 감사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보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 추진 당시, 이게 사업 얘기가 나왔을 당시 교통이나 주차 문제가 강력하게 제기가 됐습니다. 위치 아시겠지만 그 창원 버스터미널과 뉴코아 그 사이에 들어서는 그 공간이기 때문에 지금도 교통체증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용적률을 높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용적률이 높다는 건 그만큼 건물을 높게 지을 수 있게 만들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600%에서 이제 720%로 최대치로 이제 상향해 준 것인데요. 네. 용적률이 커질수록 당연히 교통 문제는 야기할 가능성이 커지죠. 그러니까 이런 용적률을 정하기 전에 이제 지자체에서 이제 창원시는 이제 공동위원회를 열게 돼 있어요. 네. 공동위원회에서 이제 교통과 주차 등의 문제를 제기를 했거든요. 교통성 검토에서 이 교통량의 증가 때문에 교차로 지체 시간이 증가한다라든가 이런 결과를 내놨습니다, 분명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대치로 용적률을 상향했다는 것이죠. 또 이제 미관지구 해제라든가 도시관리 계획 절차를 보면 사업자 제안에 따라 추진을 했다라는 부분이 지적이 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미 부지 매각 공모를 부지를 매각하기 전에 그 전 시점부터 지구 단위 계획 변경 절차를 추진했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 상당히 중대한 좀 결함일 수 있는 거예요. 절차가 순서가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도시관리 계획 절차를 하려면 공모 사업을 해가지고 거기서 선정된 사업의 이제 그 과정에 따라서 진행 과정에 따라서 이제 용도를 지구 용도를 변경한다라든가 토지 용도에 대해서 변경할 수도 있고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진행한 도시관리 계획 절차가 이전에 공모사업 이전에 특정 사업자가 그냥 제출했던 그 제안서의 내용과 거의 똑같다라는 것이죠. 네. 거기다 공모 기간이 한 달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한 달 만에 이 대규모 사업의 계획서를 어떻게 만듭니까? 다 판단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600에서 720% 상향했죠. 근데 문제는 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가 하이라이트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예. 그 민간 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하다가 고이든 그렇지 않든 우리 소위 사업이 엎어졌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사업이 중단될 수가 있는데 이럴 때 지자체에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걸어놓는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환매부 특약이라는 건데요. 이것도 시가 해제를 해줍니다. 환매부 특약이 좀 낯선 단어이실 텐데 우선 설명을 먼저 들어볼까요? 네. 이거는 정확하게 제가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법무사 좀 출신입니다. 읽겠습니다. 네. 창원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실시 협약을 체결하고 실시 협약의 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환매하기로
한매 특약 조항을 명시하고 공유재산 토지 매매 계약서에도 실시 협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한매하기로 약정합니다. 또 이 한매권을 담보하기 위해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한매 특약 등기를 부지 토지에 합니다. 근데 이 민간 사업자가 주택 사업에 따른 분양 보정 정권을 발급받기 위해서 한매 특약 등기를 좀 해제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옵니다. 그래서 한매 특약 등기를 한 지 딱 8일 만에 해제를 원인을 해서 말소 등기를 해줍니다. 시에서요. 네. 그 결과는 뭐냐니까 창원시에는 향후 민간 사업자가 이 사업 이거 뭐 문제 있어서 뭐 철수해야 되겠다. 뭐 불이행하더라도 달리 조치할 방법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한테 사업권을 넘긴다든지 팔아먹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창원시에서는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느냐, 다른 부지에 대해서 한매 특약 등기, 한매 특약을 어겼다는 이유로 소송 무지하게 많이 했습니다. 다른 건에 네. 대해서는요. 우리 창원 안에 예전에 뭐 해모 시설이라면 뭐하지만 좀 눈에 보이기 좀 어려운 이런 시설들을 우리 신촌동에 그 바늘지구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모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모으면서 그 사업 개인들하고 계약을 할 때 한매 특약 등기를 한 거예요. 앞으로 향후에 당신이 이 부지를 가져가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지금 현재의 조건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은 되팔아야 된다 하는 그런 조건으로 이제 매매 계약을 했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사업을 하다가 건물을 지어가지고 본래 용도보다 조금 약간 이제 다르게 했어요. 그 이후로 창원시에서 한매권을 행사하고 다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창원시가 다 승소했죠. 그래 어떻게 했습니까? 그마침 이익본마침 전부 다 개인들한테 다 추징해 갔습니다. 많게는 몇 억씩만 다 가져갔어요. 그마침 집요한 게 우리 창원시인데 이 정가의 보도나 마찬가지인 이 한매 특약을 8일 만에 그냥 포기해버린 겁니다.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그분들한테 하니까 바로 고발해야 된다는 말이 나왔어요. 바로 창원시 상대로 소송하겠다. 우리는만 없냐? 우리 서민들만 울리냐 너희들은. 그래서 고발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그 사람도 울분을 토하시더라고요. 네. 그게 뭐냐, 우리 그게 공유재산이잖아요. 우리 창원시 재산이. 그게 사실 우리 국가산업단지 조성하면서 우리 그 서민들 땅 뺏은 표현이 좀 뭐하지만 그 땅 피눈물 나는 땅. 그래 그 만들어낸 땅을 어디 써야 됩니까? 우리 공단 근로자들을 위한 뭐 시설이라든지 우리 시민들을 위한 안전시설, 지원시설로 해야 될 걸 파란 것만 해도 억울한데. 예? 파란 거에 사실 억울해요. 저도 지금 그 파란 거에 대해서 지금도 아직 마음에 지금 납득이 안 되는데. 네. 그러니까 저도 그런데 사실은, 지금 이걸 예. 특약까지 이제 뭐 네. 해제해줬다니 기가 막히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잠깐 예. 정리를 하면요. 그러니까 민간 사업자가 SM타운 사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너네한테 줬던 그 땅을 창원시가 다시 가져오겠다라는 것이 환매부 특약입니다. 그런데 이걸 해제해 줬다면 아무리 민간 사업자가 원래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창원시는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게 돼버린 거죠.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창원시는 이걸 왜 해제를 해준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자 입장에서는 등기부에 환매부 특약이 있으면 아무래도 이 특약 자체는 제한 사항이기 때문에 은행권으로부터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는 좀 힘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땅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야 하니까 이 환매부 특약을 해제해주면 네. 우리가 더 사업 자금을 좀 융통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창원시가 그걸 받아들여 준 거예요. 그런데 굳이 이 땅을 담보로 하지 않더라도 뭐 보증보험을 끊어서 제출을 한다라든가 다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사업자는 아까 그 사업자의 그 자기 자본에 대해서 설명하셨잖아요. 자격이 없다라고. 자기 자본도 중요하지만 이 자금의 그 유통할 수 있는 유동성 능력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창원시에 기대서 진행하는 거는 이 사업자가 자금의 유동성 측면에서 능력이 없다라는 방증인 것이죠.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건 이 사업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러면은 행정의 원칙이 지금 무너졌잖아요. 지금 한쪽 부분에는 이 한매 특약을 가지고 정말 이렇게 서민들 피눈물까지 흘리게 했는데 한쪽은 이렇게 정말 정말 황당할 정도로
무너졌단 말이에요. 원칙이. 그럼 향후에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 무너진 원칙을. 예? 그래서 이게 앞으로 시장에 보내는 신호가 정말 안 좋은 신호를 보낸 겁니다. 아마 이것 때문에 유사한 그 시민들의 어떤 그 저항이 좀 생길 것 같은. 그러니까 다른 사업자들도 우리도 해지해 주세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네. 제가 좀 한 말씀 드리면 이게 이제 도감사 10개 정도의 감사 지적 사항 중에 도가 그 중에 좀 경미한 부분도 있습니다. 경미한 부분도 있는데 경상남도 감사도 심각하게 본 것은 이 한매부 특약을 해제한 거다. 우리가 이제 경상남도 하던 뭐 로봇랜드 사업이라든지 창원시가 하는 여러 가지 민자 사업에 반드시 한매부 특약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합니다. 한매부 특약 부분도 저희들한테 언론에서는 처음 제기됐던 문제거든요. 이게 안 됐던 여기 협약서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협약을 변경하거나 협약을 체결하면 의회에 보고하는 게 기본 상식이에요. 근데 의회에 전혀 제공이 안 되다 몇 분 요구를 했는데 안 되다 보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발견 못한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 SM타운 전반적인 이 사업에 대해서는 총체적으로 뭔가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야 된다. 뭐 양파 같은 도시 창원. 네. 정말 까도 많이 나오네요. 네. 그러니까 저는 아마 이 부분은 뭐 말씀하셨지만 창원은 정말로 투자하기 좋은 도시 같습니다. 왜냐? 한매부 특약도 해주죠. 네. 맞습니다. 이것만 해주죠. 그렇죠. 단독 입찰도 해주죠. 네. 그다음에 공모과정 단축도 시켜주죠. 제약이 있으면 의회 승인 없이 바로 통과도 시켜주죠. 노른자 땅 아주 싸게도 주죠. 그다음에 국비까지 지원해줍니다. 이만큼 매력적인 도시가 있습니까? 창원시가 추진 중인 SM타운에 대한 경상남도의 감사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경상남도와 창원시 또 시민들은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희가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 감사를 하게 된 뭐 계기가 있습니까? 1년 감사 계획에 의해서 한 사항입니다. 예. 대형 공사 특정 감사를 두세 번 매년 상에 맞춰서 두세 번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체 심의위원도 있고 그동안 이루어졌던 다른 기관이나 우리 자체 처분했던 내용들을 전부 종합적으로 평가해가지고 최근에 경남도 감사 결과 사업 추진 관련해 많은 지적을 받은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지적 내용이 아주 중대한 부분들에 관해서 지적 내용이 있다는 보고는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시장님 아직까지 SM타운 문화는 절차적으로 다 완벽하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완벽한 게 무엇을 지적하려고 마음 먹고 감사를 시작하면 지적할 거 없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SM타운에 대해서 중대한 하자가 있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경미한 사항들이라는 말씀만 드립니다. 보다 명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이다. 이 조사의 여론이 여러분이 중심에 한번 전국적으로 검찰에서 정상적인 수사만 이루어진다면은 안상수 시장이 또는 창원시가 얼마나 특혜를 주어왔던 부분들은 명확히 밝혀낼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약 400여 명의 창원 시민들이 함께한 이번 시민 고발단은 검찰의 신속하고 빠른 수사만이 사태 해결을 할 수 있는 지름길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감사 결과 보고서를 보니까 시가 지금 돈을 손해보면서까지 한 민간 사업자를 좀 도와주려고 한 부분이 좀 보이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시에서 그냥 현금 손해를 본 것도 보이고 그다음에 거기다 안전장치도 다 해제해 주는 등의 좀 문제가 많이 발견됐는데 도 감사에서는 그 해당 공무원들에 대해서 경징계 뭐 이렇게 한번 끝내고 그 이유를 밝혀달라 하는데도 도에서도 시에서도 밝히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밝히기 위해서는 사실은 수사기관의 협조가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결국 3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이런 의혹을 밝혀달라면서 시민 고발단을 꾸리고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를 했습니다. 검찰 수사에서 이제 이런 의혹이 밝혀지길 기대하는 수밖에 없겠죠. 예. 이 공은 이제 검찰로 이제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사부에 배당됐는데 그 행사부 배당된 부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말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검찰이 이제 안상수 창원시장이 검찰 대선배이지 않습니까? 근데 검찰 선배로서 수사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엄정하게 해주시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정부에 비해서 검찰 수사가 상당히 이제 공정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 사건도 공정한 수사를 통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주시고 실체적 진실 속에서 부당하고 불법 행위가 있다라면 저는 상가라 분양이라든지 아파트 분양 부분은 뭐 뒤돌릴 수는 없지만 SM타운의 SM이 특혜를 받았고 심각한 불법 행위가 있었다라면 운영이라든지 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다양하게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되고 그거는 시민들과 공론화를 통해서 새로운 방식의 운영 방식도 고민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창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이 의혹이 해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SM 소속 가수들도 정말 좋아하는데 SM타운도 정말 성공적으로 이 사업이 완료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바람과는 반대로 검찰 수사 결과 명백한 위법 사항이 나온다. 그렇게 된다면 이 사업이 차질을 겪을 수도 있을까요? 저는 뭐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네. 어쨌든 이 공모 과정을 통해서 민간 사업자는 그 낙찰을 받았고 사건을 따냈습니다. 그리고 뭐 한배 특약 등기도 지금 뭐 말소된 이런 상황에서 자기들이 사업성이 없어서 철수하지 않는 한은 뭐 사업은 진행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뭐 싸게 땅을 또 사고 용적률을 뭐 최대치로 이렇게 확보했기 때문에 분양만 순조롭다면은 뭐 충분한 사업성도 아마 확보했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 뭐 분양이 거의 뭐 다 됐다는 이런 그 이야기가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분양이 많이 되었다면은 뭐 상당한 수익을 아마 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뭐 지금 그 문화복합타운을 조성하고 뭐 공영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뭐 별 무리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다만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은 운영 부분입니다. 과연 이 상황에서 건립 이후에 제대로 그 우리가 당초에 시민들이 알고 있고 또 시가 홍보한 대로 운영이 될 것인가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SM하고 어떤 그 협약을 맺어서 어떻게 진행할 것에 대한 로드맵을 창원시가 명백하게 밝히고 시민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우려스러워하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근데 저는 정말 높아심에 정말 이런 이 SM타운이 나중에 건립되는 운영 과정에서 행여나 그 쇼핑몰의 기능이 더 주가되는 또 그런 그 판매장으로 변질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후에 SM 기획사에서 이제 운영하기 나름이겠죠. 그 묘를 살려야 되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핵심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주상복합상가라든가 고층 빌딩을 올리고 수익을 내고 물론 그 과정으로서 필요한 건데 이 주객이 전도되지 않았냐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 있는 주인공은 창원시입니다. 저희는 이제 객관적인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고 이런 부분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행여나 창원시가 불편해한다면 그 불편감 자체부터가 사실은 좀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사실은 오늘 방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창원시 측의 출연 요청이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시점이 저희 감시자들 제작진이 방송 준비가 다 끝난 시점이어서 수용하기 어려웠지만 제작진은 오랜 고민 끝에 오늘 이 자리에 창원시의 패널을 모시고 입장을 들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창원시에서는 시 측 패널 2명이 토론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해야 된다는 그런 제안을 해왔고
그러면서 입장을 다시 번복했습니다. 불과 녹화 2시간 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저희 감시자들이 이런 의견을 수용할 수 없었던 건 그 녹화 당일 창원시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 기존 패널들을 무시하고 녹화를 진행할 수 없고 또 방송은 엄중한 약속하에 진행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SM타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시민들의 삶에는 어떤 이익을 가져다 주는 건지 의혹이 있다면 밝히고 지금이라도 얽힌 건 푸는 소통의 행정을 창원시에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운 감시를 해준 대표 감시자들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도권과 지방의 문화 격차, 이런 불균형이 큰 상황에서 시민을 위한 문화 복합 공간이 창원에 들어선다는 건 너무나도 환영받을 일입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는 장밋빛 미래를 볼모로 과정상의 의혹을 덮고 가자고 말하기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들의 의식은 너무나도 성숙해 있습니다. 좀 더디게 가더라도 바르고 투명한 행정을 펼쳐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350만 도민 모두가 감시자가 되는 날까지 감시는 쭉 계속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